5. 크롤 포커스 관련. 뇌 혈액이 잘 돌면 모든 일이 호쾌, 상쾌, 통쾌. 아이웰 크롤 포커스 마라톤 성경 보기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시간 이상 급속 안구 운동형 속도를 한다는 것은 일반 마라톤과 같은 것인데 오히려 눈이 개운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체험을 할 수 있으니 두뇌의 혈액이 왕성하게 공급되어 즉시 피로 회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안구 운동이 좋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처럼 극단적인 경험을 통하여 새로운 사실을 파악한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역시 발명이나 노하우보다 위대한 것은 발견입니다. 아이웰은 뭔가 시도할 때마다 항상 새로운 것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급속 안구 운동 마라톤 역시 아주 좋은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롤 포커스 1초 50에서 100 자연의 진보. 모처럼 1초간 쉰자연 크롤 포커스 성경을 보았습니다. 집에는 1초 100 자연이 없어서 쉰자연을 봅니다. 오랜만에 보니 내용이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고 반복하면 쉽게 머리에 잘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5주를 전부 보고 난 후 눈을 좀 감았더니 예의 줄무늬가 뇌리에 남는 것입니다. 헛되이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잘하면 흘러가는 문자가 뇌리에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줄무늬 안에 검은 글씨들이 엉켜 흘러가는데 도무지 내용을 알 수 없었습니다. 크롤 포커스였던 글씨들이 흰색에 보색인 검정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선명하게 보이기까지 어떤 난관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가능성을 찾고자 한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필리핀에 사는 어느 주부께서는 원래 연극 대본 같은 것을 뇌리에 담고 단다가 커니나 듯이 본다고 했는데 이분이 크롤 포커스 성경을 보시고는 중독성이 있다고 하면서 흘러가는 글씨들이 뇌리에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것을 당연시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이메일을 보내서 좀 더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5줄이 좀 선명하게 보이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흐릿해집니다. 그야말로 휘발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힘을 주면 다시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집중하니까 다시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선명하다는 것은 트랙만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고 글씨체는 어림도 없습니다. 아직 꿈에 크롤 포커스라는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만일 꿈에 보인다면 아주 선명하게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무의식의 해상도는 상상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꿈은 해상도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100번, 1000번 반복하여 본 것은 강력한 해상도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생시건 꿈이건 학습한 내용을 반추할 수 있다는 것은 자동학습의 경지에 들어선 것과 같습니다. 어차피 사람은 흐릿한 수준의 자동학습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수련에 의하면 보다 확실한 자동학습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왠지 잘 되는 사람이 있는데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는데 유독 잘하는 이유는 이런 뇌식 자금이 보다 원활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돈의 조건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이웰을 많이 할수록 좋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궁리를 하면서 TV 크롤 포커스 성경을 1시간 이상 보고 있는데 매우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두뇌가 좀 더 각성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 3포커스로 볼 수 있게 이때 TV를 배치한다면 좀 더 빠르게 각성될 수 있습니다. 이사는 매우 중요한 말이므로 장치를 갖추고 몰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라보기만 해도 저절로 되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론적으로 아무리 거창해도 실제 생체 변화를 초래하는데 힘이 많이 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가볍게 누구나 두뇌 개발과 학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웰이 평생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많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고마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보는 기술을 고도화하는 크롤 포커스 응용. 1초 쉰자 크롤 포커스 성경을 보다 한눈으로만 보니 왼눈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른눈은 비교적 선명하고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속도를 못 조작하는 것과 초점이 맞지 않는 것인데 속도를 못 조작하는 이유는 왼눈이 오른눈에게 맡겨놓고 게으름을 피우는 것일 수 있고 왼눈 관련 두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는 이유는 안경을 맞춘 지 5년이 넘어서 잘 맞지 않는 것일 수 있고 다른 생체적 요인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원시가 진전된 것인데 밖에 나가 산을 바라보면 매우 선명하게 보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속도를 연구한다면서 눈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도 이 나이에 아직은 안경 끼제 신문을 볼 수 있으니 그런대로 선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컴퓨터 작업을 한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이런 혹사로 인한 결과일 수 있지만 계속 수련을 하는 것으로 커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태에서 더욱 퍼펙트하게 회복하여 60세 이상까지도 불편 없이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어쨌든 미진한 왼눈에 대하여 관리를 하여 오른눈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눈에 좋은 영양제를 먹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이런 약물보다는 오직 생체적으로 좋지 않은 것도 중요합니다. 양눈의 부조화는 동체 시력 측면이나 속도 측면에서 불리합니다. 운동이든 공부든 침체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양눈의 부조화가 일시적으로 찾아왔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아이웰 크롤 포커스를 통하여 한 눈씩 확인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한 눈만 뜨고 수련을 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양눈 따로 보기가 더 느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도의 보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보다 빨리 보고 더 다양하게 동시에 볼 수 있는 기술입니다. 속도의 극한을 달리다 보면 두뇌는 양눈으로 하여금 따로 보기 모드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런 기능을 평상시에도 발휘될 수 있도록 열심히 수련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5줄로 이루어진 크롤 포커스 성경을 1줄, 2줄, 3줄, 4줄, 5줄 시로 순차적으로 바르게 시선을 옮기면서 보았습니다. 일반 인수액은 책을 빨리 보려면 줄바꿈이 중요한데 이런 줄바꿈을 잘하기 위한 수련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급속 안구 운동이 동반된 줄바꿈 수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좀 진한 것을 보면 안 쓰던 두뇌를 사용하여 피곤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시세포 요소를 다양하게 활용하면 그만큼 요소의 두뇌 세포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런 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치매에 걸립니다. 두뇌가 아예 스스로 휘어버린 것입니다. 평온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니 자연 법칙상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주변 사람들이 고통이 너무 큰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두뇌 사용 영역이 한정되기 시작하는데 아니다라고 두뇌에게 인식시켜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50, 60에도 공부를 계속하고 있으면 두뇌는 이런 주인의 의도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몸이 병들어가니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함에도 두뇌에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심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잘만 하면 두뇌도 건강해지고 건강해진 두뇌는 몸도 건강하게 할 것입니다. 두뇌 쪽에서 혈액순환이 왕성해지면 그 여파가 온몸의 혈액순환으로 좋게 작용할 것입니다. 그동안 응용 사례를 10가지도 넘게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 이상 100가지 이상도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수련자 각자가 자신의 많은 방법을 알아내고 시험하는 것도 좋은 자세입니다. 그러다 보면 놀라운 경지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웰은 1개월만 하면 남을 가르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배울 수도 있는데 이는 사업 아이템 측면에서 큰 장점이 됩니다. 공부와 두뇌 개발과 자기 혁신을 일거해 집에는 1초 100 자연이 없어서 일단 1초 쉰자연으로 주로 봅니다. 나이가 50주에 들어서니 안경 맞춘 지도 오래되어서도 그렇고 눈이 좀 침침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크롤 포커스 TV 성경이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15분 정도 보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1시간 넘게 선명하게 보이므로 시선을 뗄 수가 없습니다. 뭔가 있다고 느껴지고 어쨌든 두뇌 각성이 제대로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내용도 중요하지만 두뇌 각성 효과도 중요합니다. 중간에 이 3포커스로 보면 보다 빠르게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3포커스는 원래 스틸 포커스와 같이 정식 이미지로 하는 것인데 크롤 포커스 옆으로 이동하는 문자열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정석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크롤 포커스는 영상을 이미적으로 옆으로 나란히 두 개가 흘러가게 하고 양쪽 눈 각각으로 따로 보는 수련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놀라운 보는 기술에 해당됩니다. 양눈이 따로 보는 기술을 극대화하면 야구 선수들의 경우 공을 오랜 시간 볼 수 있습니다. 단 0.1초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지만 1시 아니라 10폭을 2배 이상으로 높일 수 있다면 타율을 2배로 올리는 것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이치오 선수의 경우 이런 노하우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본 무사들이 수십 명의 적을 앞에 놓고 한 명에게 시선을 맞추다가는 다른 수십여 명의 움직임을 쉽게 간파할 수 없기 때문에 포토포커스적 시선 처리로 전체를 인식 영역으로 모을 수 있는 본 기술을 발휘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시선 처리는 다른 시세포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세포 각성 효과 내지는 생성 효과를 유발합니다. 그 다음 정상적인 시선 처리를 해도 그와 같이 깨어난 시세포들이 함께 역할을 함으로 보다 선명하게 보이고 입체적으로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재미있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이웰 가속학습법으로 본 기술을 연구하다 보니 이런저런 놀라운 개념들이 정립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세포는 새로운 두뇌 세포로 연결이 될 것이고 이는 두뇌 세포를 보다 넓게 활용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 어떤 석학들이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해도 이런 개념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시간을 무시하고 될 때까지 탐구하는 발명가적 기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선명하게 보이지 않다가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도 대단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선명하게 보이게 되면 그 각인 효과가 10배 이상 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몰입이 되는 경지에 도달할 때까지 워밍업을 하고 그 경지에 도달하면 원하는 지식 정보를 두뇌에 주입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1시간 이상을 해도 두뇌가 더욱 말짱해지니 이것도 신기하기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원래 공부란 것이 30분 정도 하면 지루해지고 잡생각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더욱 몰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마약에 취한 것 같은 효과입니다. 약물에 의한 것이 아니니 범죄도 아니고 역효과가 나는 것도 아니니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이런 흐름을 타는 사람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천재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험 공부도 좋지만 더 가치가 있는 것은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몰입 상태에서는 오직 한 가지에만 몰두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최적화하는 데도 유리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삼매경 상태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초 자연 크롤 포커스 성경을 볼 때는 더욱 강렬하게 이 현상이 나타나는데 제 몸이 소화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살이 좀 빠지는 경향이 있고 배도 많이 고픈 것으로 봐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지만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얻고자 할 때는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1초 140자까지 할 수 있게 제작하여 어느 목사님에게 제공했지만 아마도 궁극적으로는 1초 200자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점다면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고 그것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부만 되는 것이 아니고 두뇌 생체 조건이 우수해진다는 것입니다. 공부도 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일거양득입니다. 특히 10대 때는 앞으로 남은 여생을 준비하는 시기이므로 시간이 다이아몬드보다 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잠재력을 100배 이상 확대해 놓으면 자신이 원래 그렇게 좋은 유전자를 타고났다고 생각할지 모를 정도로 강력한 인간이 되어 갈 것입니다. 가속학습법이라는 용어는 아무나 붙일 수 없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언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5만 단어 1시간 1독, 성경 3에서 5분 1독으로 연결됩니다. 킨들 전자북은 20만 권의 전자책을 볼 수 있는 장비로서 아마존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만일 1초 1페이지 속도로 볼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하기만 하면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겠지만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젊어서 한번 도전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중간만 뛰어도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고 그 10%만 도달해도 리더가 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미국에 가서 미국인들을 압도하겠다고 작정한 사람이라면 1초 1페이지 속도 능력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제1부자인 한국계 손정희 씨도 아이디어를 히라치에 팔아 10억 원 목돈을 만들고 미국에 건너가 야후 주식을 사는데 이것이 대박이 나서 오늘날에 이르렀는데 특별히 달라서 그렇게 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젊다면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시간 부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시간을 가속학습으로 채우면 어느덧 남이 흉내낼 수 없는 탁월한 존재가 되는데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대통령직도 평범한 직책이 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 할 일이 없어 이상하게 될 이유도 없습니다. 저는 가속학습법 사이에 아이디어 창출 능력을 개입시키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루 10개 이상의 아이디어를 메모하기 위하여 아이웰 가속학습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대비하여 군인들 눈을 10배 빠르게 하는 것도 부수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험 공부를 왜 그렇게 연락해 하는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수준에 맞는 대학에 가고 적당한 일자리를 얻고 그곳에서 창의력을 발휘하면 하나의 아이디어 밑에 작은 아이템만으로도 한 사람이 30년간 이룬 업적을 상회할 수 있는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 남을 외형적으로 이기려고 길을 쓰기보다는 남보다 빨리 아이디어를 내는 두뇌로 만드는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0만 본질 초로 35초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의 10배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35년, 10년 이런 단위로 진행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허황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6. 인수의 글씨 속도는 롤포커스. 중요한 내용. 뭐니 해도 주관 심사는 책이나 시험지의 속도로 보는 것인데 이런 인수의 글씨 속도는 롤포커스에 의한 것입니다. 아이웰 롤포커스 성경을 통하여 보다 박진감 있게 훈련할 수 있고 일반 책을 보는 것으로도 당연히 훈련이 됩니다. 롤포커스는 주입하기는 문장을 빨리 보아야 하므로 속독이 익숙치 않는 분들은 다소 불편함을 느낍니다. 아이웰 롤포커스로 시폭을 확대하고 시점 이동 스피드를 향상하게 되면 롤포커스도 편안하고 빨리 됩니다. 한 줄 중앙 혹은 중앙에서 좌우로 2cm 정도 시선을 움직이기만 해도 한 줄이 보이면 박진감 있게 줄을 읽어 내려갈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문장의 첫 글자부터 보는 것이 아니고 네 5번째 글자에 시선을 최초로 두는 것으로 속도를 높일 수 있고 마지막 글자 앞 5번째 글자까지 시선을 두는 것으로 해당 줄을 읽는 것을 마치고 급히 그 다음 줄도 빨리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안 되지만 일주일 이상 연습을 한다고 이러면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크롤 포커스로 눈이 예리해지면 당연히 롤 포커스로 용이해집니다. 한꺼번에 두 줄씩 본 것은 쉽지 않고 시험 같은 경우 적응하기가 당장은 곤란하지만 그 전 단계로 한 줄을 보고 지나가면서 다음 줄에 10% 정도 훑어보게 되는 것으로 다음 줄에 대한 인식률을 높일 수 있고 이런 방법은 전체적인 인식률을 높이고 속도를 가속화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다음 줄을 보기 위하여 미터낼 때 두 번째 줄을 훑어보는 것입니다. 가면서 보고 원위치 하면서 다음 줄을 훑어보는 등 쉬지 않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하게 되면 2, 3줄을 단번에 본 것 같은 효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각선으로 훑어본 것 같은데 전체를 인식하며 본 셈이 된 것입니다. 이미 볼 준비를 하면 무의식 영역의 전체적인 내용이 한 번 입력되고 첫 줄을 볼 때도 그 줄만 보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줄들을 무의식적으로 두뇌에 입력되는 것이죠. 무의식은 집중한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니 집중과 방심을 적절하게 배합하는 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눈과 두뇌가 정해진 시간 안에서는 열심히 활동하는 것이죠. 저는 독수리 타법이지만 어쩔 때는 정말 잘 쳐지고 어쩔 때는 잘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시험을 보는데 여러 가지 요인으로 20% 정도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 손해가 막심하게 됩니다. 영국 모대학 연구 결과지만 30초간 눈을 좌우로 움직이는 것으로 기억력이 몇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지만 기왕이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중요한 일에 임하기 전 급소강구 운동을 통하여 두뇌를 자극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를 맞춰야 하는 시험의 경우 빨리 본 것도 중요하지만 두뇌 어딘가에 있는 정보를 잘 그리고 빨리 끄집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꼭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내용이지만 직관 같은 것이 작용하여 정답을 고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두뇌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데 성공하면 두뇌는 성실하게 주인이 유리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인수된 글을 보는 것은 다소 거북한 일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지만 크롤 포커스처럼 한 줄로 쭉 되어 있으면 적어도 줄바꿈 되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크롤 포커스는 조만간 초당 200자까지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크롤 포커스만으로도 얼마든지 속도다운 속도를 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일을 거리를 포토포커스로 하고 싶지만 현실은 여전히 롤포커스입니다. 3천만 권이나 되는 책을 스캐닝하여 제공하겠다고 하는 국의 계획을 보면 여전히 롤포커스가 대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보다 상위 개념인 크롤 포커스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 손가락 속도의 위력. 눈이 불편한 분들은 손가락으로 점자책을 봅니다.
정상인들도 점자책으로 보는 훈련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롤 포커스 성경을 보다 눈을 감으면 흘러가는 문자들이 깨져서 흘러가는 것이 느껴지고 눈을 뜨면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데 눈을 감고 쉬는 것도 속에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시에는 거의 눈을 뜨고 있지만 사실 눈을 감고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뇌에 입력된 것들이 눈을 감으면 선명하게 보이기라도 하면 대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반복 혹은 원래 태생으로 잘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본으로 무엇을 바라보다 눈을 감으면 산상에 남는데 명상 수련을 많이 하는 분들은 몇 초 이상 남습니다. 일반인들도 1, 2초 정도는 남기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주 느리게 산상으로 소멸되는 정보는 느릴수록 장기 기억에 저장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장기적으로 저장된 정보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지 자체로 저장되어 주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뇌리에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무의식과 의식을 잘 넘나들 수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손가락은 제2의 두뇌라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눈이 제2의 두뇌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어쨌든 눈이 작동하지 않으면 손가락이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난이도 측면에서 손가락을 잘 활용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두뇌 개발이 더 잘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속독을 꽤 하게 되면 모든 이미지들이 문자로 전환되어 그대로 뇌리에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말을 해도 그 말에 해당되는 문자가 뇌리에 펼쳐진 것입니다. 사과 그러면 사과 이미지보다 사과라는 단어가 먼저 인식된다는 것이죠. 매우 고도화된 두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눈을 감고 해당 문자를 떠올리는 훈련을 한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역시 눈을 감을 일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꿈은 눈을 감고 자는 수면 중에 수시간 이상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눈을 감고 있는 이런 시간들이 결정적인 정보 처리를 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아직 시도하지 않았지만 시험을 볼 때 한 문제를 읽고 눈을 감은 뒤 그 문장들을 되새기면서 뭔가 답안 도출을 모색한 것도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에 쫓기느라 이런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충분히 검토해볼 일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면 정말 두뇌가 더욱 각성된다는 것을 크롤 포커스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문제마다 그럴 수는 없겠고 한 페이지 단위로 눈을 감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속독으로 좀 빨리 읽되 1분 정도씩 눈을 감고 쉬는 것이죠. 점자 연습은 이런 경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제가 교류하는 어떤 속독 전문가분은 투자를 받으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하시는 말씀이 8자로 손가락을 돌리기만 해도 속독 능력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눈만 급속 안구 운동을 통하여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손가락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긴 마음을 좀 더 급하게 먹으면 20% 정도는 속독 능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그런 효과인지 아니면 실제적인 효과인지 모르지만 두뇌는 어차피 자극에 의해 빠르게 작용하는 것이니 충분히 타당한 말이 됩니다. 저는 이런 경우 쉽게 수련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작합니다. 이 세상 모든 속독도 크롤 포커스를 충분히 하고 시도하면 효과가 배승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이웰 수련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서로 자기 스타일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을 채택하여 자신의 것들을 발전시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이웰은 이런 식으로 기존 속독법을 기여하고 동체 시력 훈련용으로 기여할 뿐더러 발상을 더하여 스포츠 종목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달리기나 수영에 버금가는 놀라운 종목이 될 수 있고 한국이 종족이 되어 막대한 수익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막강한 힘을 갖는 초대 회장이 될 것입니다. 8. 미국 가기 전에 3만 단어를 익히고 미국 가기 전에 3만 단어를 익히고 가면 여러 가지로 유익합니다. 가서 공부한다면 늦습니다. 이것저것 새로운 문화를 익혀야 하는데 영어 공부만 하고 앉아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미국인들은 4에서 5만 단어를 익히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한국어 단어를 그 정도 익히고 있습니다. 마치나 이웰 타이틀 중에는 5만 단어 제품이 있습니다. 1초 14단어 속독 제품의 경우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고대 바벨탑 사건 후 인간은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만 그 여러 가지 언어가 각각 우리 두뇌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언어를 동시에 익혀도 혼동이 없다고 합니다. 아이웰 영어 단어 5만을 컴퓨터로 100번 이상 무작정 두뇌에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무의식 영역의 활성화로 인하여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외국에 가서 어떤 모르는 단어를 듣게 되면 언제가 보았던 단어라고 일단 생각나서 보다 친숙한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당장 이해되고 암기되는 방식도 중요하지만 이처럼 간접 효과를 유발하는 것도 의미가 큽니다. 열심히 외운다고 해서 나중에 다 기억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무의식 영역의 능력에 의존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입력된 정보들은 수면 중 꿈을 통하여 활성화되어 자동 학습을 통하여 활성화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꿈에서는 1초가 생시의 1시간에 해당됩니다. 뭔가 반복 입력되는 정보를 중요시하는 두뇌의 특징에 맞춰 100번 이상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큽니다. 두뇌가 특정 상태가 되면 단 1회만으로도 엄청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쉽게 빠지게 되는 사람은 무의식 간접 학습 효과에 큰 기대를 해도 좋습니다. 이런 무의식을 의식 상태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그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두뇌가 맑고 깨끗할 때 어릴 때 이런 시도를 많이 하는 것도 의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미국식 사정관 제도에 의해 상당히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일반인들은 그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고 관성에 의해 동일한 습관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과외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원망을 듣지 않기 위한 정책적인 말입니다. 정부의 말을 들어서 입본 적이 없다고 해도 과외를 철폐하고 사정관 제도로 간다는 사실은 중시해야 합니다. 학교 공부만 잘해도 기초가 잘 닦인 것이 되어 대학 가서 공부도 잘하고 사회 나가 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암기식 교육은 이미 의미가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단지 교사들이 학생을 평가하기 쉽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을 뿐입니다. 미국 가서 단어 공부부터 이런 생각부터 고쳐야 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유학을 그런 식으로 대처하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 2만 단어 정도는 외우고 나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 더구나 5만 단어를 100번 정도 반복하면 미국에서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0번만 반복해도 어느 정도 인지될 수 있는 것이 단어인데 100번 반복한다면 그것도 1시간씩 100번만 투자한다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란 바로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 공부 방법은 참으로 많아 수천 가지도 더 되고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웰 두뇌 개발 가속 학습법과 같이 쉽고 편하고 간단한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에 의존하기보다는 1000배 이상 유능한 무의식을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는 것입니다. 무의식을 의식처럼 활용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공부에 적용하고자 한 것이 아이웰 두뇌 개발 가속 학습법인 것입니다. 의학 용어만 6000개 제품도 있습니다. 몇 개월간 의학 용어만 공부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 대단한 것처럼 의학 공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당 부분 쉽게 처리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법학도 그렇습니다. 암기를 잘하면 대접받는 그런 일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어야 합니다. 이런 간단한 것들은 간단히 처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9. 신기한 잔상. 잔상이란 어느 이미지를 보고 그 이미지가 소멸되었음에도 그림자처럼 보색으로 남아있는 이미지를 말합니다. 이런 잔상의 강도나 지속시간으로 두뇌 각인의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불교 쪽 명상 수련을 보니까 이런 잔상이 상당히 지속되고 심지어는 다음날까지 뇌에서 재현되는 데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이번에 잔상이 많이 나타나는 영상물을 제작하다 보니 신기하게도 아침에는 잔상이 강렬하고 저녁에는 뭐 이러냐 할 정도로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전과 오후의 차이점은 잠을 깬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거나 오래 되었거나 하는 것입니다. 잠을 깬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잔상이 강렬하다는 것입니다. 잠을 잘 동안 무의식이 활성화되고 의식은 제로에 가깝게 위축됩니다. 그래서 정신 차원적인 꿈을 꾸어도 몸은 움직일 수 없어 다행이 됩니다. 무의식은 아시다시피 수천 배의 영상 처리 데이터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때의 뇌파는 알파파, 세타파 등 지극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잠을 깬 지 오래될수록 이런 뇌파는 불안정한 뇌파로 바뀝니다.
잠을 자기 직전은 잠을 자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뇌파가 불안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3분질은 잠을 자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이 다른 목적에 의해 훼손되는데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전에 공부한 것과 오후에 공부한 것은 이런 이유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과목에 따라서 좀 다를 것입니다. 오전에는 암기력, 논리력 위주하고 오후에는 예체능이나 기술 조합 같은 것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 오전, 오후의 학습 효율이 3배 차이가 난다면 오전에 집중하고 오후에는 노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효율은 물론 오전의 학습 방식이나 태도가 돈을 지향적일 때 좋게 나타날 것입니다. 잠을 덜 잔 나머지 오전 같지 않은 오전 상태인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일단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고 났을 때 오전 상태여야 합니다. 삼성 다닐 때 7일사제라고 하여 아침 7시에 출근하였었는데 11시쯤 얼마나 두뇌가 맑은지 스스로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일보다는 아이디어 메모를 열심히 한 기억이 납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생각났을 때 기록해야 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몇 개월 전 아침 6시까지 교회에 가서 1초 100자연 포커스 성경을 힘겹게 3개월 정도 본 적이 있는데 이때도 도중에 아이디어가 많이 생각나 열심히 메모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쏟아진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아이웨를 아이디어 자동 도출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힘쓰고 있는데 어쩌면 이미 실현된 것이나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이라면 이런 아이디어 어때? 그러면 반응이 쉽게 나와 돈으로 만들기도 쉽겠지만 한국은 아직 아니어서 아이디어가 마냥 신나는 대상은 아닙니다. 오히려 쌓이기만 하고 표출되진 않으니 답답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그 좋다고 한 알파파가 소멸되어 가기는 하지만 여전히 두뇌에 남아있고 오후가 되면 소멸될 것입니다. 아마도 악한 생각이 오후에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짐승 속성에 오후에 많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틸 포커스야말로 산산 효과가 중요합니다. 산산 효과에 따라 돈에 가린 효과가 차이날 것입니다. 너무너무 강렬하여 한 번만 보아도 다음날까지 아니면 오래도록 생각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장은 그 백분질 효과만 누려도 소기의 성과를 얻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복하여 말하는 것이지만 어차피 기존 방식의 공부는 할 것이고 부가적으로 만 페이지를 하루 1시간 1독의 2, 3독하는 것으로 3년 걸릴 공부 시간을 2년 이하로 줄일 수 있게 될 것은 자명합니다. 산산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아침 2시간 정도 해서 2독 정도를 배기를 한다면 상상 이상의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문명의 이기가 고도화되었고 돈의 연구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니 30년 전통 이런 식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방금 태동한 개념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암기력으로 승부를 거는 원시 시대이기 때문에 즉석에 이런 개념을 자기 것으로 하면 기대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땅떨어지에 떨어지는 사람은 2초 동안 자그만치 평생의 영상을 펼친다고 하는데 자신의 이런 괴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인위적으로 손쉽게 조성할 수 있는 정신력이 있다면 지존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아직은 문명의 이기가 덜 발달하여 이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추리연 장치를 제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세계 최고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능한데 이분들은 너무 바빠서 돈의 개발에 관심들이 없습니다. 제 경우는 그런 연구 장치에 현재로서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문명이 갑자기 발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 노력이 제동이 자꾸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저런 경우 저렇게 이제 돈의 기다형 속도 내지는 가속 돈의 학습의 완성도를 상당히 높였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엮어내야 할지 고민을 좀 해야 하겠습니다.